자, 안녕하세요. 맥심입니다. 저는 오늘 편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애플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는 툴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무비라는 초보자용 툴과 파이널 컷 프로라는 전문가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툴이 있는데 저는 오늘 파이널 컷 프로 이 전문적인 편집 툴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하지만 파이널 컷 프로가 전문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이 아예 편집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영상을 불러와서 어떻게 편집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좀 가볍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 과정들을 한번 크게 훑어보시고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편집할 영상 소스만 있다고 하시면은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오늘 과정만 가지고도 아주 쉬운 편집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정도 알려드리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파이널 컷 프로 X는요, 여러분들 앱스토어에서 구입 가능하시고요. 파이널 컷 프로 선택하시면 여기 299달러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라는 기준은 전문가용 툴들은 대부분 100만 원 이상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월 얼마씩 내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애플 파이널 컷 프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어마어마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299달러는 나름 비싸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무료로 툴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이무비로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아이무비 다운로드 가능하실 겁니다. 저는 이미 구입을 해서 다운을 받아놨고요. 자, 여기 파이널 컷 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시작하시기 전에 그냥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라이브러리를 지우면서 지금 생긴 거고요. 그냥 캔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뉴. 아마 여러분들은 맨 처음 들어가시면은 언타이틀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세팅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파이널 컷이 실행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작정 편집을 시작하시는 건 도움이 안 되고요. 어떤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여러분들 편집 실력이 늘어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단어들을 안다고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가 있어야 여러분들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단어만 알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면은 어버버버버버밖에 못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편집을 만약에 공부하고자 하신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영상 소스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제 영상 소스는 지금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이 있어요. 두억신이라는 어떤 영화와 컨텐츠 여러 가지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공을 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사용하는 영상들을 그냥 여기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가지고 완성을 할 만한 특별한 스토리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립들을 이제 여기로 불러와야 되는데 불러오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파이널 컷 프로 이 창 열었어. 근데 와, 이게 뭐지? 이걸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상황부터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이널 컷 프로의 버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위에 메뉴 안에서 파이널 컷 프로라는 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About Final Cut Pro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업데이트된 것들을 그대로 최신 버전을 운용을 하고 있어서 10.4.3 최신 버전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다음 버전이실 거고 그 이전 버전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기능이 아니라 크게 개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큰 지장,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자, 창이 떴어요. 이 창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자, 이 창을 심플하게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이벤트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이벤트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편집을 할 때 사용하게 될 소스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 지금은 이벤트 브라우저 옆에 무슨 이상한 창도 있고 헷갈리잖아요. 심플하게 하나의 창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이 슬레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창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은 다시 클릭하시면은 보이고 사라지고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 편집에 쓸 소스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편집을 할 창이 있어야겠죠. 파이널 컷 X에서는 그걸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자,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편집들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창에서 진행이 돼요. 프로젝트 창 역시 하나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옆에 전 쓸데없는 게 열려 있는데, 자, 쓸데없는 것들은 위에 활성화되어 있는 파란색 버튼, 오른쪽 끝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게 하고 없애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펙트나 트랜지션 관련된 것들이 모여있는 공간인데요. 일단 그거 없이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확인을 해야겠죠. 자, 여기 뷰어 창이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면의 내용들도 설명이 되고 인스펙터라고 해서 그게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심플하게 여기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자,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보면은 뭔지 내용이 뜨죠. 인스펙터를 닫겠습니다. 열고 닫고. 자, 그렇게 되면은 창이 정리가 됐죠. 자, 이게 가장 파이널 컷 X의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재료, 여기서 재료들을 이벤트 브라우저에서 재료를 보관을 하고요. 재료들을 잘라서 가지고 내려와서 프로젝트에서 편집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편집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재료들을 불러와야겠죠. 자,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재료들을 불러와 볼게요.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재료들을 불러오기 전에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요, 도서관, 그 모든 재료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미 파이널 컷을 시작할 때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는 아마 언타이틀드라고 만들어져 있으실 거고요. 저는 한번 새로운 라이브러리 만들어 볼게요. New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맥심이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생겼어요. 아까 만들었던 언타이틀 라이브러리와 맥심 라이브러리, 우리는 맥심 라이브러리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보관이 되고 있는 거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파인더 열어보시면요, 여기 이 파인더 열어보시면요, 동영상 폴더 안에 방금 만든 맥심 라이브러리와 이미 만들어져 있던 언타이틀드 라이브러리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폴더는요, 여러분들 맥북 계정 안에 관리하고 있는 기본 폴더 안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비 폴더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자,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동영상 폴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맥심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언타이틀드는 닫아서 지워버릴게요. 우클릭하시면은요, 자, 이 클로즈 라이브러리 언타이틀드가 있고요. 닫고요. 이 맥심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결벽증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차피 안 쓸 건데 이 컴퓨터에 있으면 안 되잖아. 깔끔하게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자, 돌아가셔서 아까 작업한 언타이틀드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맥심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었더니 무슨 스마트 컬렉션이라는 게 있고요. 오늘 날짜가 있어요. 자,
라이브러리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벤트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관리가 됩니다. 이것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폴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 새로 만들어 볼게요. 파일, 뉴, 이벤트 들어가서 today 아니야, 에디트 한글로 하죠. 편집 연습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럼 대충 좀 이해되실 거예요. 아, 아까 있던 이벤트는 그냥 그 파이널 컷 X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준 오늘 날짜의 이벤트였구나. 자, 이것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이 이벤트의 위치에서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삭제용. 자, 삭제용이라는 이벤트로 이름을 변경 가능합니다. 애초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아마 조금 더 관리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이벤트 안 쓸 거다 하시면은 우클릭해서 move event to trash로 삭제하시면은 아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안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어쨌든 폴더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미 폴더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져 있는데 스마트 클릭을 해서 볼까요? 내용이 안 보이네요.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스마트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컬렉션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냥 삭제해버리세요. 모르는 건 일단 삭제해버리세요. 자, 이 상태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헷갈리니까 일단 삭제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편집 연습이라는 이벤트 안에서 일단 편집을 시작해 볼 거예요. 파일을 일단 불러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작업할 파일들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불러오는 거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미디어 선택하시면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임포트 미디어는요, 굳이 여기서 선택 안 하셔도 파일, 임포트 들어가시면 여기서 미디어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일들을 가지고 있던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것들을 불러올게요. 불러오실 때 이 옆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copy to library와 leave files in place가 있어요. 일단 copy to library를 진행하십시오. 왜 이걸 하는지 대해서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import 하게 되면은, 자, 방금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들이 여기 다 임포트가 됐네요. 불러와졌어요. 보니까, 자, 네, 소리 파일 가지고 왔고요. 영상 파일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가 아니라 영상의 길이만큼 이게 넓혀져 있는 것 같아요. 보기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기 좋게 이 뷰어 창을 좀 만져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필름 같은 마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선택해 보시면은요, 창 크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조금 더 작게 보고요. 자, 그리고 길이도 지금은 30초 단위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제 거 영상이 다 20분이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10분 단위로 10 minutes 아니다, 5분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분 단위로 이거는 대충 한 25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5분 단위로 정리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클립들 상황에 따라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이게 화면에 정리가 되는 순서들은 아마 저랑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이 안에서 어떤 순서로 정렬을 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골라 보시고요. 자, 날짜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
아니면 이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눌러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파일을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선택을 하셔서 재생을 하면은 바로 재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아, 이건 화면이 움직임이 없구나. 자, 선택을 해서 재생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마우스만 움직이셔도 관련된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64비트 여러분들 최신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파이널 컷 X가 그 정도는 소화 가능하게끔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스키밍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거든요. 자, 스키밍을 끄시면은요, 마우스를 움직여도 스키밍이 안 되고요. 스키밍, 자, 마우스 올려놨더니 여기 스키밍 마크가 떴죠. 스키밍 활성화를 하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요, 스키밍 옆에 있는 이 볼륨 버튼, 사운드 버튼까지 켜시면은 소리까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바람이 크게 불었고 여기서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들어갔구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뭔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헷갈리니까 꺼놓고요. 자, 영상만 스키밍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지다가 이 부분 한번 볼까? 보고 쭉 뒤지다가 이 부분 한번 볼까?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보는 건 스페이스바예요. 자, 그러면은 된 것 같네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아래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는요, 여기 있는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셔서 만드셔도 되지만 이 아래에 뉴 프로젝트 이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위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뉴로 들어가시면은 아까 우리 라이브러리 만들어 봤고요. 지금 좀 아까 이벤트 만들어 봤고요. 프로젝트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로 할까요? 첫 번째 편집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 아래에는 프로젝트 창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삭제용 프로젝트. 자, 만드시면은요, 프로젝트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삭제용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삭제용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첫 번째 편집을 더블 클릭하시면요, 첫 번째 편집이 열립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프로젝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요, 첫 번째 편집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편집이란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렸고요. 여기에 이제 클립들을 내리시면 되는데, 자, 클립을 내려야겠죠? 이걸 그냥 통째로 끌어다가 이렇게 내리실 수도 있어요. 삭제. 하지만 보통 특정 구간을 사용하실 거예요. 일일이 다 내려서 작업하시면 일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클릭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난 이만큼의 구간을 사용을 할 거야. 나는 이만큼의 구간을 사용을 할 거야. 난 여기와 이만큼의 구간을 사용을 할 거야. 직접 선택을 해서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리고 보니까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또 뭐가 보기가 불편해요. 아까 여기 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창 조절 마크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기 좋게, 자, 길이는 한 이 정도로 맞추고요. 영상의 사이즈는 한 이 정도가 보기 좋은 것 같고요. 나는 영상보다 사운드를 조금 더 키우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트랙패드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트랙패드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단축키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커맨드 플러스로 확대, 그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실 수 있고, 커맨드 마이너스로 축소 하셔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 클립을 내렸다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삭제해 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처음 초보자들에게는 쉬울 수 있겠지만 편집을 좀 예전에 해봤던 분들이시거나 조금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매번 이렇게 드래그하는 게 되게 뭔가 정교한 어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굳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는 여기가 시작점이야 라고 하시면요, 인점과 아웃점을 직접 찍으셔도 됩니다. 인점의 단축키는 I고요, 아웃점의 단축키는 O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인점 아웃점 누르다 안 눌리네요. 그거는 한영 전환이 한글로 돼 있어서 그렇고요. 자, 영문으로 바꿔 놓으시면은 인점과 아웃점이 찍힙니다. 여기도 인점과 아웃점이 찍히고요. 인점과 아웃점을 해제하고 싶으시면요, X 버튼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인점과 아웃점을 찍어서 내리시면 됩니다. 혹시 드래그로 내리시는 것도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내리는 버튼들이 있어요. 자, 클립과 클립 사이에 집어넣는다 라는 기능이 여기 있네요. 자, 넣으시면은 지금 내가 위치하고 있는 슬라이더 바의 위치에 클립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놓으시면은 단축키가 확인이 돼요. W 버튼입니다. 자, 뭐냐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립을 내려보겠습니다. 나는 이 영상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W 내릴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이 영상에 여기부터 아웃, 인, 아웃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클립들을 잘라서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내려볼까요? 저는 한 3개 정도의 클립을 나눠서 내려볼게요. 자, 처음에 이게 영상이 이 계단을 올라가는 영상이에요. 별 내용은 없고요. 출발해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가장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럼 출발할 때 하나 잘라서 내리고요. 너무 짧네요. 확대해 볼까요? 네, 출발할 때를 잘라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과정 이 부분을 해볼게요. 인점 찍어서 쭉 보다가 여기서 내려볼게요. 자, 인점, 아웃점. 네. 자, 방금 첫 번째 클립, 두 번째 클립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걸 해볼게요. 인점, 여기부터 인점, 아웃점 내려볼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재생해서 보시다가 이거 내용 아는데 좀 빨리 돌려볼 수 없을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재생 버튼이 지금 스페이스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오른손을 IO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그 아래에 J, K, L 버튼이 있어요. K가 가운데고요. J와 L이 그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L 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이 되고요. K는 정지, J는 뒤로 재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중간 정지, 재생, 정지, 뒤로 이렇게 재생 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자, 그러면 대충 한번 보죠. 여기서 인점을 찍고요. 재생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잖아요. L 2배 재생, 4배 재생, 8배 재생, 16배 재생. 자, 너무 많이 왔네. 뒤로 돌아갈까? 16배로 뒤로 돌렸습니다. 난 여기까지 쓸 거야. K로 정지했고요. 여기에 아웃점 찍으시면은
그리고 W 버튼으로 내리시면은 자 이렇게 영상들을 잘라서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축키를 벌써부터 익숙해지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하셨던 것처럼 드래그로 잡아가지고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하실 수 있다, 정교하게 하실 수 있다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클립들을 편집을 했어요. 자 내렸어요. 자 저는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한 15초 정도로 끝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내리는 건 여기까지 할게요. 클립들을 내렸으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편집을 진행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인점 아웃점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내렸어도 막상 내려보면은 그 지점들이 편집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마우스 움직이실 때 자꾸 왜 마우스가 여기서 멈추지? 이게 불편하신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편집할 때 이 편집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스냅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 스냅 기능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스냅 기능이 언제 필요한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스냅 기능을 끄셔야 마우스 여러분들의 이 스키밍 바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편집점을 볼게요. 나는 이 첫 번째 편집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올려볼까? 컴퓨터가 조금 빡세게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펜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자, 조금 더 길게 쓰고, 난 이것도 앞에를 조금 더 길게, 이것도 뒤에 건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어 하시면은 편집점들이 조정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뒤에 것도 보니까 굳이 이 앞에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등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창이 너무 넓으면은, 좁으면은 커맨드 플러스 버튼으로 확대하실 수 있고요. 커맨드 마이너스로 축소하시면서 보기 좋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편집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집 지점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셨을 때는 직접 마우스를 그 위치로 가져가시면 늘리고 줄이면서 편집 지점들을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난 이 중간을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르는 기능은 마우스를 가져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 셀렉터 맞나? 네, 셀렉트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셀렉터의 기능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이 창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자, 한번 쭉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셀렉트 버튼이 지금 우리 지금까지 활용을 했던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두 번째 트림 기능은요, 여러분들 편집점들을 전체적인 길이를 조정하지 않고 편집점을 조정하고 싶으실 때 잡아가지고 움직이시면은 편집점만 바뀝니다. 전체 길이는 바뀌지 않고 편집점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영상 안에서 전체적인 길이는 바꾸지 않고 이 안에 내용만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고 싶을 때 트림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 편집을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실 때 한 번씩 만져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 포지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포지션은요, 이 포지션은요 조금 이따 넘어갈게요. 아니다, 설명을 해야 되나? 일단은 셀렉트랑 거의 비슷하게 화살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셀렉트는요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이 편집점을 조절을 하거나 잡아가지고 위치를 옮기시면은요, 다른 클립들의 편집점이 바뀌면서 이동이 되거든요. 정말 잡아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포지션의 기능을 활용하시면요,
전체적인 어떤 것들은 바뀌지 않고 위치만 옮기게 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이 편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요. 옛날 편집 툴을 사용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클립을 옮겨도 원래의 편집 지점들이 바뀌지 않는 형식으로 편집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고요. 지금 새로 편집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요, 오히려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시하십시오. 그냥 포지션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그냥 셀렉트로 돌아오세요. 그것들의 단축키는 여기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의 단축키는 천천히 외워 나가시면 되실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셀렉트를 가지고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림 기능도 별로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천천히 알아나가시면서 하나씩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일까 확인해 나가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셀렉트 기능으로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 블레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기능은요, 중간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거, 중간에 어디를 자르고 싶다 하실 때 자르는 기능입니다. 조각할 기능이죠. 네. 단축키는 B입니다. 자르셨으면 다시 셀렉트로 돌아오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 자른 지점들의 편집점들을 다시 조절을 하시면은 이 잘라지신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조금 더 중간을 건너뛰어서 빠르게 가는 느낌으로 편집이 되었네요. 이거 역시 자른 부분들을 편집점을 조절을 하면 마찬가지고요. 자, 방금 자른 거, 편집한 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다시 뒤로 돌아갈 때는 커맨드 Z로 뒤로 돌아가기 버튼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죠. 자, 좀 아까 잘랐던 것까지 다 붙여버렸어요. 자, 하나 여러분들 블레이드로 컷을 자르셨을 때 하나 주의사항 알려드리면은 컷은 잘랐지만 클립은 이어지고 있다 라는 표시를 위해서 방금 자른 부분들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자른 부분이 시간적으로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내가 이 지점에 편집을 조절을 하면은요, 더 이상 점선이 사라집니다. 이 점선은 컷은 잘려있지만 클립은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에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컷도 잘려있고 클립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잡아가지고 옮기게 되면은 다 실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한번 잘라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직접 잘라서 편집들을 조절하기도 한다 정도만 확인하고요. 우리 헷갈리니까 클립은 다시 3개만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을 해서 중간에 올라가고 결국엔 도착을 한다. 도착하는 거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집들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편집들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사운드 클립들이 있기는 한데 사운드 클립들은 좀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이미 영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운드 클립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첫 번째에 있는 영상의 사운드와 두 번째에 있는 사운드를 좀 겹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 영상에 있는 사운드들을 분리해낼 수 있거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디태치 오디오 하시면은 영상과 사운드를 분리한 다음에 사운드만 따로 운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영상과 사운드를 아예 분리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이렇게 맞춰서 진행해야겠죠. 다시 흐트러졌을 때 맞추기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커맨드 Z 디태치를 취소를 하고요. 익스펜드 오디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에서 사운드를 이 스토리 라인, 검은색 스토리 라인이 벌려진 게 보이시죠? 아직까지 이 스토리 라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운드를 자꾸 움직이면은 영상과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영상 안에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늘리고 줄이고.
자, 그리고 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닫게 되면은 자, 영상 클립들의 순서대로 정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열어보시면은 사운드가 어떻게 편집이 되는지는 열어보시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사운드 편집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사운드 편집은 하지 않으실 거다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길이를 정확히 못 맞추잖아요. 이럴 때 아까 스냅 기능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던 스냅 기능을 켜시면은 이게 딱 붙잖아요. 편집 지점에서.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할 때 스냅 기능을 켜시면은 정확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지금 타이밍이 좀 안 맞네요. 네,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일게요. 그리고 헷갈리니까 다시 스냅 기능 끄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창 위에서 편집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음악을 넣어볼게요. 음악이 어디 있을까요? 음악을 제가 불러왔으면 음악이 있을 텐데 음악을 제가 불러온 게 없잖아요. 자, 그럴 때를 위해서 파이널 컷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음향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위에 지금 우리는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데 라이브러리 말고도 우리 편집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모여 있어요. 포토 앤 오디오 슬라이더 바를 선택하시면은 파이널 컷이 제공하는 어떤 라이브러리 소스들이 있고요. 여기는 타이틀 제너레이터 슬라이더 바를 여시면은 타이틀과 어떤 제너레이터들이 모여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음악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사운드로 들어가서 사운드 이펙트로 들어간 다음에 일단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각의 역할들이 여기 장르라는 이름으로 써 있고 각각 이름들이 써 있는데 일단 저는 음악 뮤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없네요. 여기 음악들은 징글 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으로 장르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네, 소리가 너무 큰가요? 자,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이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등산이니까 너무 박진감 있는데 뭔가 평화로운 거 피스 있지 않을까요? 피스 없네요. 하지만 피치 관련된 거도 파스텔로 가겠습니다. 파스텔 미디움 길이를 가지고 와서 18분짜리 클립을 가지고 와서 붙여볼게요. 자, 이쯤에서 컷을 자르고요. 여기서 자르고요. 자, 이렇게 도착한 느낌으로 끝내겠습니다. 음악이 붙으니까 뭔가 그럴듯하죠. 제가 처음에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게 편집이 어렵고 쉬워지는 거는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편집 어렵다 재밌네 라는 느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과정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전 영상을 끝내는 걸로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아까 봤던 재료들 안에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자, 타이틀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자, 타이틀과 제너레이터가 있는데요. 타이틀은 우리 들어가는 글자 텍스트 관련된 것들이 모여 있고요. 제너레이터에는요 그냥 그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있었던 것처럼 영상 라이브러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같은 것들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것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저는 타이틀 들어가서 베이직 타이틀을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한번 이렇게 스키밍을 쭉 해보면요 보여야 되는데 스키밍 되죠. 네, 이걸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끝난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 위로 올리게 되면은 영상에 겹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볼게요. 자, 내용을 바꿔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면요 바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보문사 소원의 계단.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타이핑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내용을 바꾸거나 위치를 옮기거나 그런 거 어떻게 하죠? 위치 옮기는 거는 그냥 잡아가지고 옮기시면 되고요. 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닫았던 인스펙터 창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문사의 폰트를 바꿔보고 싶다. 자, 여기 라인 1의 폰트를 나는 이걸로 바꾸겠다. 그리고 두 번째 거 폰트는 바탕체로 바꾸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글자 사이즈도 좀 맞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위치도 좀 바꿀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내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요 페이스 창을 열어서 그 안에 나는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빛이었으면 좋겠다. 별론데요. 회색빛으로 갈까요? 주황빛으로 갈까요? 괜찮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편집을 원래 해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트랙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개의 트랙이 있고 그 안에서 이 클립들을 옮기는 개념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이것들은 달라요. 하나의 스토리라인이 있고요. 그 위아래로 클립들이 붙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오늘은 처음이니까 쉽게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클립은요 이 검은색이 메인 스토리 라인이고요. 메인 스토리 라인에 있는 이 메인 클립에 여기 보면은 조그만한 선으로 엮여 있어요. 이 아래 사운드 역시도요 이 조그만한 선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 말은요 내가 이걸 잡아가지고 옮기면은 함께 따라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잡아가지고 옮기면은 따라서 옮겨져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음악이 이 영상에 엮여있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해만 하고 계세요. 커맨드 옵션 클릭하시면은 이 연결점이 여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클립을 옮겨도 바뀌지 않죠. 어쨌든 지금 개념만 이해할게요. 파이널 컷 X의 편집은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스토리라인 중심으로 편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 이 조그마한 선으로 위아래로 붙어 나가요. 클립들이 더 쌓여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소리들이 더 쌓여 나갈 수도 있겠죠. 기본적인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편집이 진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영상이 끝났을 때
그 좀 검은 화면을 지속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예전에 옛날 편집 툴은 그냥 여기에는 클립이 없으면 그냥 바로 검은 화면이 나왔거든요. 파이널 컷 X는요 검은 화면을 직접 만들어서 넣으셔야 돼요. 아까 포인트로 클립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검은 공간이 생겼던 게 확인이 되었을 거예요. 커맨드 Z로 돌아갈게요. 자, 이 검은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라 검은색의 클립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검은색의 클립을 한번 채울 수 있는 게 기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제너레이터에서 갭을 선택하시면요 검은색 갭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포인터가 되어 있었네요. 셀렉터로 바꿨어요. 이 갭은요 매번 메뉴로 들어가서 하기 힘드시잖아요. 옵션 W 버튼을 누르시면은 중간에 검은 화면 갭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알려드리면 복잡하니까 그냥 빈 공간 검은색 화면은 갭으로 채우는 거구나.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서 보시거나 또는 옵션 W로 넣으실 수 있다 정도만 확인하고요. 네. 그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계시면은 웬만한 여러분들 편집 연습은 가능하실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과 그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강의안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2단계에서 편집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가게 되면 골치 아프시니까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중에 조금 더 심플한 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편집이 끝났다 하시면은요 이제 출력하셔야죠. 익스포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전 편집 프로그램들에서는 익스포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쉐어, 공유라는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공유 버튼 눌러서 자, 나는 마스터 파일로 뽑겠다 하시면 바로 출력창이 열리고요. 자, 출력창이 열리고요. 자, 나는 이렇게 쉬운 메뉴 말고 이게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요 파일, 쉐어로 들어가시면은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마스터 파일.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영상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팅에서 어떤 포맷으로 뽑을지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맥에서 쓰는 MOV 파일을 뽑겠다라고 하시면 비디오 앤 오디오 선택하시면은 H264라는 어떤 가장 범용성 코덱이죠. 그걸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나는 다른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는 MP4로 뽑겠다. 애플 디바이스용 M4V로 뽑겠다. 등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 앤 오디오로 뽑을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영상이 가지고 있었던 사이즈로 뽑히게 될 거고요. 제게 사이즈가 좀 너무 컸네요. 빠져나가서 제 거 프로젝트 자체를 원래 원본 프로젝트 자체를 사이즈를 작게 줄여버릴게요. 자, 원본 프로젝트가 첫 번째 편집 프로젝트에서 편집을 하고 있었죠. 자, 인스펙트에 들어갔더니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네요. 거기에서 관련된 정보, 인포메이션, 모디파이에 들어갔더니 이 프로젝트 관련된 정보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720HD로 바꿀게요. 그럼 아마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절이 됐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 자체의 사이즈가 조절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고 다시 쉐어 들어가셔서 마스터 파일을 뽑으시면은 자, 1080, 720으로 출력이 되고요.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 저는 데스크탑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출력을 누르시면은 출력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preparing 준비 과정이 끝나고 곧 있으면 출력이 진행이 될 텐데 컴퓨터 좀 느리네요. 바꿔야 되는데 최신 버전 돈이 없어요. 어쨌든 편집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출력이 진행 중인데 우리는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아직 파일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요. 파이널 컷 X는요. 여러분들 편집의 진행의 과정이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알아도 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게끔 숨겨놨어요. 그것들은 여기에 돌아오고 있는 톱니바퀴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뽑혀버렸네요.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단축키가 커맨드 2거든요. 전 단축키를 누를게요. 쉐어에 마스터 파일 뽑는 거 단축키가 커맨드 2예요. 커맨드 2 버튼을 눌러서 자 파일 이름만 두 번째 제로 출력을 진행을 하시면요. 자 방금 이걸 눌러서 열었잖아요.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라는 창이 열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쉐어링을 시작하니까 0%라고 하면서 진행이 시작됐거든요. 자, 저희가 이 중간에 편집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력이 멈춥니다. 9%에서 가만히 있어요. 편집하라고 CPU를 편집에 맡긴 거예요. 하지만 우리 편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때 출력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다시 또 이때 편집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네, 이미 컴퓨터가 좀 빠르네요. 네, 출력이 다 됐고요. 예, 여기 바탕화면에 제가 아까 지정했던 바탕화면에 출력본이 뽑혔습니다. 일단 확인하기 전에 볼게요. 자, 이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여기 있는 버튼을 열고 닫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뭔가 명령을 시켜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작업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모르게 진행이 되는 렌더링들도 있을 거고요. 최적화 작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 몰래 진행이 됩니다. 그것들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과정에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쉬고 있을 때 그때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돌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들이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은 빨리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것들의 내용들은 이걸 열고 닫아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백그라운드 태스크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 볼게요. 아까 출력한 파일들 출력된 거 보이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만약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았다면은 네, 확인을 해봐야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다운로드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이 맥심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편집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편집을 한 과정들, 아까는 용량이 거의 1기가도 안 되는데 지금 32기가 작업한 것들이 다 지금 이 안에서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 출력이 됐습니다. 자, 뭐 다 됐네요. 출력까지 다 됐습니다. 자, 편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무슨 일들이 진행이 됐는가? 자, 이 라이브러리는 처음에 우리가 만든 맥심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왜 이렇게 용량이 커졌는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이 라이브러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편집 연습이라는 이벤트 만들었잖아요. 여기 편집 연습이라는 이벤트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요, 이 안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삭제형 프로젝트와 첫 번째 편집이라는 프로젝트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미디어에는 방금 우리 편집을 위해서 불러왔던 파일들이 다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렌더 파일에는 지금 자동으로 렌더 진행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파이널 컷 X는요,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자동 저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에 사용하는 파일들은 다 여기로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집을 시작한 다음에 이것들 지워버리셔도요, 여기서 다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워버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복사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네, 그것들을 통해서 편집을 진행한 다음에
자, 여기 출력이 된 겁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을 드렸나? 이것보다 더 심플한 버전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버전은 급하게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게 편집이 진행이 됐고요. 최종 한번 마무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사용했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창들 정리했잖아요. 자, 3개 창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벤트 브라우저에 미디어들을 불러와서 편집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불러오지 않은 음악, 여기서 불러온 음악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벤트 브라우저에서 편집을 진행을 했고요. 자, 여기 프로젝트에서 이벤트 브라우저에 파일들을 불러왔고요. 여기 프로젝트에서 편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한 것들이 모여있죠.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기 좋게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뷰어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파이널 컷은 기본적으로 이 3개의 창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몇 개 눌러볼게요. 자, 여기 위에 버튼들을 볼게요. 자, 이 화살표 버튼은 임포트, 파일 불러오는 임포트에 대한 단축키고요. 이 열쇠 버튼은 키워드라는 기능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거 알려면 복잡해져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태스크, 현재 여러분들 편집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죠. 그리고 자, 여기 이 창은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벤트 브라우저를 안 보이고 난 이 창만 보이게 작업을 하겠다. 이 2개만 가지고 편집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요. 보통 3개 창을 가지고 편집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3개만 남겨놓고요. 이건 뭐지? 편집 창 없이 일단 데이터만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거네요. 이벤트 브라우저 눌러봐서 아실 거예요. 이건 쉐어, 출력 버튼 단축키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인덱스 열어보시면은 지금 편집에 사용하고 있는 클립들에 대한 어떤 인덱스가 정리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또 뭔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선택하시면은 그 클립들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한 편집이 들어갈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왜냐면 이걸 알아야 나중에 열렸을 때 이거 뭐야? 뭔가 어려운 거 나왔어. 라는 당황을 안 하실 테니까 그냥 바로 닫아버리시면 될 겁니다. 화면이 자꾸 포커스가 나갔다 하네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립들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 단축키로 내리실 때 사용하시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셀렉터는 이 셀렉터를 어떤 다른 기능으로 활용하고 싶으실 때 아까 우리는 블레이드, 컷을 자르기 기능으로 활용했었죠. 이것들을 눌러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스키밍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였죠. 스키밍 기능은 웬만하면 켜놓고 사용을 하시면서 그것에 익숙해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사운드 버튼은 나중에 사운드 편집할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스냅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시면 끄셔서 조금 더 이 스키밍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스키밍은 필요할 때만 켠다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이건 눌러보시면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펙트고요. 이펙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화면 효과를 아니면 이런 화면 효과 아니면 이런 화면 효과를 쓰고 싶다 하시면요. 클릭해서 가져다 올리시면 돼요. 그럼 바로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인스펙터를 열어보시면은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 이펙트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나 이 이펙트 안 쓸 거야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커맨드 Z 눌러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네. 이펙트 활용하시거나 트랜지션, 화면과 화면 사이의 전환. 자, 이런 거 있죠. 크로스 디졸브 사용하시면은 화면 전환을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환 효과가 뭘 의미하는지는
직접 이렇게 마우스를 다 움직여 보시면은 스키밍 해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것들은 직접 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지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 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내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능들은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파이널 컷을 이해하는 그냥 개괄적인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플한 개괄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좀 여러분들 댓글들이 나오시게 되거나 여러분들 반응이 있으시면은 그때 좀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돈된 수업의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으시면은 안 해도 되고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